이번 전기차 화재는 과거와는 흐름이 많이 다르죠. 화재 원인 파악을 넘어서 이제는 일부 전문가에 대한 검증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잖아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뿐 아니라 정부와 제조사에서 공식 입장이 나올 정도면 작은 일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대응책, 그 중에서도 스마트 충전 보급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다뤄드렸습니다. PLC 모뎀을 장착한 충전기를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는 없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과충전과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충전기를 늘리려는 이유는 화재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둔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사실 이것만 본다면 차주들이 딱히 뭐라 할 건 없습니다. 안전장치를 더 추가하겠다는데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세금이 6,240억 가량 들어간다는 거, 둘째는 PLC 모뎀은 화재 예방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 셋째는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에 속해 있다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관련 전문가들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게 점점 여론이 커지면서 언론 보도도 여러 나오기 시작하고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식 입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뭔가요? 과충전은 마치 그릇에 물을 찰랑 거릴 때까지 담는 것과 같다. 80에서 90%까지만 충전해도 여유분이 있으면 과충전이 안 되고 전기 화재의 상당 부분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전기차 차주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 전기차들의 충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조사의 공식 입장은 뭐냐? 우선 현대기아차는 과충전에 의해 전기차 화재가 일어난 사례는 전무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만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과충전에 의한 화재는 아예 없다는 거죠. 여기에 기존 전기차 화재들은 충전량 자체와 관계없는 셀 자체의 제조 불량이나 외부 충격 등에 대한 내부적 단락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고요. 정부 입장도 나왔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1일에 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전문가 검증 목소리가 커진 이후인 최근 대책 발표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과충전과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전문가의 주장과 정부와 제조사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PLC 모뎀이라는 게 안전장치 아니야? 그런데 왜 이게 논란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런 거겠죠. 그렇잖아요. 화재를 더 안전하게 예방하겠다는 취지인 건데 왜 이걸 문제 삼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취재를 좀 더 해보니까 마냥 안전장치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좀 있겠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PLC 모뎀이 있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PLC 모뎀이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전기차 충전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충전 중인 전기차의 데이터를 받는 거죠. 만약 이 데이터를 받는 중에 어떤 이상이 감지가 돼요. 그럼 충전을 바로 중단해서 화재를 예방한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건데요. 이게 지금 논란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지 자체는 좋다. 그러나 통신이 불가능한 차들이 대부분이다. 일단 이게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충전기가 차량이 쏘는 데이터를 받아야 과충전이든 뭐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조건은 자동차가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는 건데, 이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차가 없고 결국은 PLC 모뎀이 있으나 마나란 거죠. 비유하자면 올해부터 우리 동네에는 도둑을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해 스마트 방범창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방범창을 도입하는 건물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동네 도둑들은 죄다 창문이 아니라 현관문으로 침입한다는 거죠. 즉 도입하는 취지는 좋으나 도입 이후에 실효성이나 의미는 없는 일이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스마트 충전기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된다는 거죠. 여기에 또 일부 전문가가 이해관계에 놓여 있고, 이 사람들이 해당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특정한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번지면서 검증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내년에 친환경차 전환 예산이 3조 1915억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에만 6,237억 원이 투입되고요. 여기에 또 PLC 모뎀을 장착하면 보조금을 최대 40만원 더 얹어준다고 하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났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실제 화재 중에서도 과충전으로 인한 건 없다는 거고,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들도 애초에 과충전이 불가능하게 안전 마진을 설정해두고, 이 소리는 이미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과충전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전문가는 과충전이 원인이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우리나라만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둔다는 말을 했다가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으니 점점 갑론을박은 치열해지고 검증 여론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테슬라의 사례도 참고하면 좋은 게 NACS 규격을 확대하기 전에 어떤 것부터 했나요? 다른 자동차 브랜드하고 협상부터 했죠. 그렇게 해서 이 규격을 도입하는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 나뉘게 되고 이 규격을 도입하는 차들은 NACS 충전기로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장치가 충전기에 있더라도 정작 이 데이터를 보내줄 차가 없으니 차라리 이 예산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장비를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서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을 잘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도 늘려주자는 겁니다. 지금 이거 KGM만 유일하게 PLC 모뎀 통신 장비를 시범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다른 국산차나 수입차 브랜드는 아예 통신 데이터를 충전기에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당 통신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 충전기를 도입한다 해도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해관계로 인한 부당한 이익 창출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환경부는 이걸 모르고 있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환경부도 PLC 모뎀은 화재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3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보면 올해 환경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원한대로 화재 예방용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PLC를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거나 화재 발생 즉시 전력 차단 및 전파 기능을 담은 충전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리는 뭐냐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해당 충전기에 이미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거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800억 원에 달하고요. 내년에는 이 스마트 충전기에 얼마나 투입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만 6,237억 원이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환경부는 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PLC 모뎀이 적용된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한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찾아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정부가 추진하는 화재 예방용 충전기에 대한 기술 기준 연구는 이재조 위원장이 맡았다. 그럼 이 이재조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올해 초에는 전기학회 전기자동차연구회에서 이름을 바꾼 전기자동차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연구 이력에는 전기자동차용 전력선 통신 시스템 PLC 모뎀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환경부에서 먼저 충분한 연구를 한 끝에 PLC 모뎀 설치가 답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데려온 건지, 또 다른 하나는 원래 환경부에 자문을 주던 전문가들이 결과를 먼저 던져주고 정책 시행까지 연결된 건지, 여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라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여기에 추가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도 보는데요. 자, 스마트 충전기 도입에 세금을 엄청나게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도 설치와 관련한 보조금이 있는 것이고 유지 보수에 대한 계획은 없냐 이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특정 인물들에 대한 이해관계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첨단 장비, 좋은 장비를 투입한다 해도 결국 유지 관리를 안 하면 기계는 고장나고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전기차 충전기는 이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해보면 됩니다. 이 사업에 진입을 해요. 그럼 돈을 벌 수 있어야 뭘 하든 하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주유하는 것처럼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기차는 애초에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게 장점으로 꼽힐 만큼 충전비가 적습니다. 그러니 결국 충전기 사업자들은 수익 모델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굳이 유지 보수할 필요도 없고 설치만 하면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 모를 저품질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는데 얼마 안 가서 고장난 충전기가 늘어나고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고 충전 실패를 경험하는 차주들도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단순 고장에만 그칠 수 있지만 이 충전기가 언젠간 노후되고 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 그럼 이건 관리 안 한 내연기관차랑 똑같은 겁니다. 언제 이 충전기가 고장나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스마트 충전기 도입 취지 자체는 좋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더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해결을 안 하면서 6천억 넘는 세금을 투입한다? 심지어 지금 당장 투입해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돈을 투입한다? 만약 이게 세금이 아니라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라 해도 이렇게 허술하게 투자를 결정하겠냐는 거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통화주의의 창시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책과 프로그램을 의도에 따라 판단
판단하는 것은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보다 큰 실수 중 하나다. 아마 안전을 위해서 내지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세금으로 산업과 관련한 보조를 한다는 걸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라가 잘 살고 기업이 잘 살고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죠. 전문가들의 논쟁, 토론 다 좋고요. 세금을 들여서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왜?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특정 전문가들의 이해관계 논란까지 나오는 건지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일단 문제인 거고요. 이걸 이제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하고 정부와 기업에서도 관련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건 작은 문제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일부 전문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이런 논란이나 의혹이 생기면 일단 빠르게 바로 잡는 게 우선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진짜 그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의혹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얼마 전에 쓰신 칼럼대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허위사실이거나 명예훼손이라면 역으로 토론이라도 제안하시는 게 이 논란을 가장 현명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